비상계엄 사태 수사 상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성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문상호 정보사령관 조금 전에 구속이 됐습니다. 네. 자, 노상원 전 사령관과 함께 1차 햄버거 해동 멤버였고요. 네. 그때 함께 참석했던 정모 대령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 봤지만 오늘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네. 자, 문상호 사령관 혐의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고 북파 예. 공작부대 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총사와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예. 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였습니다. 예. 도주 우려는 내란죄 자체가 중한 범죄인 만큼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면 도주 우려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나아가서 증거인멸 우려는 무엇보다도 지난 12월 1일 안산 패스트푸드점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회동한 사실 자체를 사전에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예. 증거인멸의 우려를 상당히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대목이라 예. 영장 발부는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1차 햄버거 해동 때 참석했던 정모 대령 앞서 보셨지만 양심 선언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선관위 장악 시도가 있었다. 폭로를 했는데 지난번 대통령 담화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정도면 점검 차원을 좀 넘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 차원은 넘어선다고 봐야 합니다. 이 정보사의 정모 대령이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에 따르면 사건 초기와 달리 수사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수사 예. 과정에서 확인한 자료에 비춰볼 때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입니다. 나아가서 선관위 직원들이 출근하면 신원을 확인해서 회의실로 이동시켰고 그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 마스크 두건 등을 동원하려고 했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예.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이 내란의 예비 음모에 해당하고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와 병력 투입 자체로 내란에 착수했다고 본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상당히 전향적인 자백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사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와 관련해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국정원 1차장, 경찰청장이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고 여기에 오늘 정보사 정모대령이 선관위 장악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언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예.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단순히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바가 없다는 단순 부인을 넘어서야 합니다. 예. 없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정도로 동시다발적인 증언이 쏟아진다면 이때는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노상원 전 사령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나온 얘기는 좀 의아합니다. 불명예 전역 이후에 2019년부터 경기도 안산에서 점집을 운영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는데 이게 팩트가 어디까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노상원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이고 예. 군대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예. 장성급 장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지난 2018년에 모 학교장으로 취임해서 국군의 날 행사 시에 부하 직원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고 예. 이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그렇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자연스럽게 퇴역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 그 이후로도 영향력 행사는 여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이후에 즉 민간인 신분이 된 노 전 사령관이 동업자들과 함께 안산에서 점집 즉 철업관을 운영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 관련된 사실관계는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만 어떤 사안에서 비선 즉 제3의 인물이 등장하면 이러한 사정은 통상적인 상황에서 현출할 수 없는 정황이라 사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예. 제3의 인물이 등장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구도 자체가 사실 가능성을 높이는 사정이라 아마 경찰, 검찰 모두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의 정황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계엄 당일 오전에 오늘 나온 얘기입니다 하면 2차 햄버거 회동이 있었습니다. 자, 내일 영장 심사를 받는 김모 전 대령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 1차 회동이 정보사 모임이면 2차 회동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주축입니다.
2차 회동의 성격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계엄 당일 오전에도 같은 패스트푸드점에서 2차 회동을 단행했다는 것인데 이때는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출신의 민간인 김모 씨 그리고 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이 참석했습니다. 예. 지난 1차 12월 1일 정보사 회동 과정에서는 선관위 서버 확인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현출돼 있고 그렇죠. 예. 계엄 선포 당일인 12월 3일 회동에서는 과연 방첩사를 중심으로 한 합동수사본부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직속의 별도 수사팀을 꾸리기 위한 모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정황이 제기됩니다. 수사단을 구성하려고. 이 예. 국방부 조사본부 자체가 군사경찰을 걷습니다. 예. 군사경찰 전현직 장교와 접촉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관련 조사를 이어갈 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그 의사가 통할 만한 인사를 포섭하려 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입니다. 예. 자, 얘기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대통령으로. 자,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에게 25일 과천 공수처로 출석하라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 대통령 변호인단이라면 어떤 근거로 출석을 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까? 앞서 경찰 공조본과 검찰 특수부의 동시 소환 요청은 이제 정리가 된 상황이라 예. 그를 이유로 출석에 불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변호인을 아직 제대로 선임하지 못했다든지 예. 변호인들 일정에 비춰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칠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통상의 다른 사건과 형평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통상 다른 사건의 경우에는 보통 1, 2회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는 출석 요구서를 보냅니다. 즉 예. 전화와 출석 요구서 합쳐서 3, 4회 정도 출석에 불응할 때에는 체포 영장을 신청하게 되는데 예. 그와 같은 통상의 사건과 형평성을 맞춰달라 우리에게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항변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다음 수순은 뭡니까? 만약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 이유가 체포영장은 구속영장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피의자로서 소환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은 체포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자체가 관련자들의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한 증거인멸 우려라고 볼 여지가 있고 25일이라면 상당히 긴 시간을 부여한 것입니다. 2차 소환 요구에도 25일 불응할 경우에는 곧바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발부가 된다면 자, 영장 집행이 가능합니까? 이때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는 관련 규정이나 법이 있나요? 사상 초유의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 압수수색 영장은 공무상 또는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그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포영장은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어느 법령에도 그 영장 집행을 막을 만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결국 다수의 경찰 경력이 동원돼서 체포 집행을 시도하게 될 텐데 이때는 만약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세운다면 예. 아마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해 가는 과정에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이 27일입니다. 헌재는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 만약 대통령 측이 답변서를 내지 않고 변호인단도 선임을 하지 않는다면 27일 날 변론 준비 기일이 강행될 가능성 할 수 있습니까? 사실 헌법재판은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는데 예. 탄핵 심판만큼은 구두 변론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일반 형사 재판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예. 증인 신문, 서류 증거 제출, 검증, 감정 등 일반 형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가 탄핵 심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그 선행 절차로서 일단 사안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변론 준비 절차에 해부하게 된 것인데 네. 사실 윤 대통령 측이 관련 송달을 받지 않고 서면을 제출하지 않게 되면 예. 최초의 변론 준비 기일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탄핵 심판 전체로 보면 관련 송달을 받지 않고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불이익은 피소추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헌재가 즉각적으로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곧바로 변론 기일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예. 일단은 송달이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되는 이상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교부 송달, 보충, 유치 송달, 우편 송달, 공시 송달, 전자 송달 등 적절한 송달 방법을 강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응하지 않을 경우는 대통령 측이 좀 불리한 상황이군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